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인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항체가 형성되는 긍정적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시험 참가자 45명 전원에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연준의 경기 부양 의지와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로 급등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3.85%, S&P 500 지수는 3.15%, 나스닥 지수는 2.44%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유가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세계 각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원유 수요가 일정 부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6월물 WTI는 별당 8.1% 상승한 31.8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WHO와 중국의 책임론을 공식 석상에서 제기했습니다.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장 장관은 현지 시간 18일 화상으로 열린 제73회 세계보건총회 연설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은 WHO의 실패로 인해 많은 부분 통제 불능의 상태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는 양시장이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망 기조가 이어졌는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 하락 출발했지만 중국의 양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제 시장 0.5% 상승했고 193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에 그쳤는데요. 690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 형성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악재와 호재가 뒤섞인 상황에서 관망 기조 이어진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가 전해지면서 다우 지수는 3% 이상 상승했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크게 힘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증시와 독일 증시는 5%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마감된 글로벌 증시 상황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4% 가깝게 급등 나왔습니다. 24,597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S&P 500 시장 함께 만나보시면 네, S&P 500 시장은 3% 이상 상승했습니다. 2,953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시장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나스닥 시장의 상승폭이 다우지수와 S&P 500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인데요. 지금까지 언택트주가 크게 올랐던 반면에 간밤의 증시에서는 이 언택트를 제외한 다른 업종들이 크게 오르면서 나스닥 시장은 이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9,234선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엇갈렸습니다. 일단 어제 화웨이발 이슈가 나왔었죠.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수혜를 받을 것이지만 SK하이닉스의 피해는 피해갈 수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 어제 하락으로 마감이 됐지만 삼성전자는 2% 가깝게 뛰었습니다. 48,800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1% 넘게 빠졌고 59만 7천원대에서 거래 마쳤고 네이버는 다시 한번 상승 나왔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1만 5천원대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1% 이상 상승하면서 4만 1,6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수 상황 만나보시죠. 네, 어제 시장 엇갈렸는데 일단 코스피 시장은 1937선, 코스닥 시장은 거의 움직임 없는 상태에서 69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1,1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더리움이 2% 가깝게 급등 중입니다. 샌비트 타임존은 3.5% 이상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함께 만나보시면 비트지가 2% 가깝게 하락 중이고요. 아이온체인도 마찬가지로 1% 넘게 하락 중입니다. 에메랄드 이더는 0.4%의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외의 코인들도 함께 만나보시면 리플부터 모네로까지는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 글로벌 증시 자체가 큰 폭의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일단 유럽 증시도 올랐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가 3%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장주간 때는 4% 이상 상승폭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전일 글로벌 증시 모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수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 같은 경우는 전장보다 3.85% 급등한 24,597.37에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3.15% 상승한 2,953.91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상승폭이 다른 두 지수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꽤 많이 상승한 2.44% 상승한 9,234.83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 한때 전장 대비 1,000포인트 이상 오르는 등 지난 4월 8일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시장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과 그리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갈등 이 세 가지를 주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이 코로나19 요인이 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는 전일 성인 남녀 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1차 임상 시험 결과 참가자 전원에서 항체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는 오는 7월 3차 임상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모더나는 효과와 안전이 확인이 된다면 내년 초에는 백신을 출시할 수도 있다고 앞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이 개발 중인 가운데 모더나와 화이자 등 8개 백신 후보에 대한 임상 시험이 시작됐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유럽연합이 며칠 내에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스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조건부 판매 승인을 할 수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르면 올해 가을 코로나19 백신이 제한적인 물량으로라도 생산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 등 백신과 치료제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이어졌는데요. 여기에다가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도 유지가 됐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가 봉쇄 완화에 돌입한 가운데 뉴욕주는 무관중 프로스포츠 경기 재개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탈리아는 다음 달 초부터 관광객 입국을 허용할 예정인 등 전 세계 각국에서 경제활동 재개 범위가
이 차츰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긍정적인 요인 중 또 마지막 요인이죠. 연준의 경기 부양 의지가 확인된 점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었는데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전일 미 방송 CBS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추가적인 경제 지원 의지를 상당히 명확하게 피력했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진 탄약은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라면서 대출 프로그램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정말로 한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업 대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얼마든 추가 부양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시장에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은 경제 회복이 기대했던 만큼 빠르지는 않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하반기에는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는데요. 지난주 경제가 이 심각한 하방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던 데 비해서는 한층 누그러진 발언으로 시장 참가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독일과 프랑스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5천억 유로 규모의 EU 공동기금을 조성하자는 점도 이 투자 심리를 지지를 했는데요. 하지만 우려감도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에 대해서 우려감은 있었는데요. 미국은 지난주 해외 기업이라도 미국 기술과 장비를 활용해서 반도체를 생산한 경우 이를 중국 화웨이에 수출하려면 미 당국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이 초강경 압박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사실상 차단하는 조치인데요. 이 중국에서는 관영 언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등 상당히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개발도상국 방역 지원 등을 위해서 향후 2년간 20억 달러의 국제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백악관은 코로나19 책임론을 분산시키려는 시도다라고 이 백악관도 비판을 하면서 양국은 좀 팽팽히 맞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종별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모더나는 양호한 이 백신 1차 임상 시험 결과를 발표한 데 힘입어서 20% 가까이 19.96%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임상 진행 중인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든지 리제네론 그리고 암젠, 버텍스 같은 종목들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은 상당히 좀 제한이 됐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1.97%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리제네론이 2.85% 하락, 암젠이 마이너스 2.92, 버텍스가 마이너스 1.58% 하락을 했습니다. 모더나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좀 올라가면서 이 다른 백신 관련주, 임상 관련주들을 좀 매도를 하면서 모더나로 좀 매수가 좀 몰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부킹닷컴이 12.51% 상승하면서 여행주들 분위기 좋았고요. 카니발이 15.18%, MGM이 10.54%, 원리조트가 4.85% 상승하면서 카지노와 리조트 관련주들도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항공주들도 좋았는데요. 델타항공이 13.91% 상승을 했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9.18%, 보잉도 12.87% 상승하면서 이 시장의 강한 이 섹터를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M이 9.63%, 포드가 8.37% 상승하면서 자동차 업종도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캐터필라 같은 기계 업종, 그리고 소매 업종 등도 상당히 좀 좋았는데요. TJX가 5.49%, 로스스토어가 6.24%, L브랜드가 17.55% 상승하면서 코로나 피해 업종들이 모두 상승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상당히 좀 주목도 많이 받고 약한 모습들 보여줬었던 금융주들은 경기 재개 속에서 급등을 했는데요. JP모건이 5.30%, 시티그룹이 8.95%, 웰스파고가 8.78% 상승을 했습니다. 이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이 파월 연준 의장이 마이너스 금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던 이 발언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업종들도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엑손모빌이 7.95% 상승을 했고요.
코노코필립스가 6.68%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택트 관련주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넷플릭스가 0.35% 하락을 했고요. 준비디오가 5.80%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대형 기술주들도 상승이 제한되면서 아마존이 0.68% 상승을 했는데요. 애플과 반도체 업종은 하지만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매장 오픈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2.3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마이크론이 3.4%, 브로드컴이 5%, 스콰이어기 6%대 오르면서 반도체 업종들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WTI 같은 경우가 이 배럴당 30달러 선 위로 올라가면서 국제유가 전일 7.55% 상승을 했고요. 경제 지표 같은 경우도 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5월 주택시장 지수가 전월 30에서 상승한 37을 나타냈고요. 전문가 예상치인 35도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빅스지수도 하락을 했지만 빅스지수도 8.12%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높은 수치인 29.3을 나타내면서 아직까지 이 코로나에 대한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이 모두 해소가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경기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보니까 금 가격이 2012년 10월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현재 시장 상황과는 조금 정반대의 모습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금 가격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전일 같은 경우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하지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빅스지수 8% 이상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30 가까운 이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0 이하로 좀 떨어져야지 빅스가 좀 시장을 좀 안전하게 본다라는 지표로 좀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달러도 아직 1,200원 위에서 훨씬 상회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값 같은 경우도 아직 떨어질 모습을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18일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금 현물 가격은 전날보다 1% 이상 상승해서 1,763.7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2012년 10월 이후 최고 가격인데요. 2012년이면 유럽발 금융위기 그 이후에 상당히 경기가 좋지 않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단기적으로 전일 같은 경우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았지만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에 대한 물음표가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 미국 경제의 회복 과정이 내년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 CBS 방송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발언했던 부분들이 이 영향을 어느 정도는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준 같은 경우는 지난 15일이죠. 반기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주식과 같은 자산 가격이 이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겪을 것이며 상업용 부동산이 가장 큰 타격을 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 각국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사실은 시장 유동성도 좀 많이 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값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값은 금년 들어서 이 1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의 심리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고 시장의 유동성도 그만큼 많이 풀렸기 때문에 돈의 가치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빅스 지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시장이 현재 좀 하방으로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우려감이 남아 있습니다. 빅스 지수도 더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는 우려감이 그래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에 대한 불안감들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유럽에서 어느 정도 경제 재개에 대한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이 자동차 생산 재개되는 움직임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 현재로서 남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이 상존해 있습니다. 상당히 긴장감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임상 결과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좀 묻혔지만 미중 갈등은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미중 갈등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아직까지 하방에 대한 우려감들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모더나와 관련된 이슈를 좀 짚고 왔는데 우리 시장에서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 국내에서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수혜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많이 진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흐름들, 시장의 이 트렌드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언택트 관련한 종목들이 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이 마스크 관련한 종목들, 이 진단 키트에 대한 종목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코로나19가 상당히 잠잠해지더라도 어느 정도는 실적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밖에 나가기보다는 안에서 하는 부분들, 원격 진료라든지 인터넷 강의, 이 원격 교육이라든지 게임 종목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대감 받으면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이 경제 재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미국 자동차 업계도 이번 주부터 다시 생산에 돌입할 예정인데 상황 좀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우선은 미국 자동차 업계가 재가동을 위한 시동을 켤 예정인데요. 이 미국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인 빅3가 생산에 들어가지만 이 공급망 차질과 그리고 위축된 수요, 근로자들의 위생 문제로 인해서 다른 업계와 마찬가지로 고전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빅3 업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 18일부터 북미 3개의 공장 가동을 중단을 했는데요. 이 미국 자동차 업계는 새해 초부터 판매 감소와 이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개발 부담으로 고전해온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코로나19 사태까지 맞았습니다. 이 생산 재개에는 이 전미 자동차 노조 근로자들의 위생 대책 문제를 논의 합의하면서 빅3는 이 합의를 성공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직원들 상당수가 출근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교대 횟수도 줄고 공정도 느리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업체에서는 작업장에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에서 조립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의 40% 이상을 생산하는 이 멕시코는 코로나19가 아직 확산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장들이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GM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생산이 정상화로 돌아오는 데는 최소 4주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포드는 아직 생산 정상화 시기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빅3의 멕시코 공장 생산 재개도 산업 중심지인 티후나와 그리고 시우다드 후에레스가 코로나19 타격이 커서 현지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멕시코 자동차 협회에서는 이 멕시코가 이 세계 자동차 생산망에 차질을 주는 것이 가장 두렵다라는 발언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 자동차 업계에서는 상당히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 정보업체인 LMC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이 올해 미국 자동차 전체 생산량은 2011년 이후에 가장 적은 900만 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 이 재가동을 위한 시동을 그래도 미국에서 자동차 쪽에서 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탈리아도 관광이 재개를 하는 부분들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지만 그래도 재확산에 대한 부담감, 우려감들은 상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의약품 분야에서 갈등이 가장 먼저 터질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 공급 사이클 부분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약 쪽에서는 미국은 인도에서 복제약의 40%가 들어옵니다.
인도는 하지만 원료의 68%를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라면 중국이 이 미국까지 미치는 약품 공급망 상당히 결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약품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하려면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미국이 준비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인도 같은 경우는 세계의 약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약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제약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물량의 절반 정도를 만들고 있고요. 에이즈와 말라리아와 같은 특정 질병의 약품은 거의 전량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제약을 만들기 위한 원료 의약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요. 중국이 원료 수출을 틀어막으면 미국 약품 전체적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이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중국발 약품 위협을 깨달은 미국이 최근 원료 의약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현재 미국의 원료 의약품 지급률은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준비할 때까지는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이 마음을 먹는다라면은 이 전 세계 약품 공급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소은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중국의 양회가 개막이 됩니다. 글로벌 증시 어느 정도로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큰 이벤트가 중국에서 개최되는 양회이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전국인민정치 협상회의는 오늘 21일, 그 전인대라고 표현하죠. 전국인민대표회의는 2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정확한 폐막 일정은 아직 공개되진 않았는데 항상 중국은 이제 양회를 통해서 향후 경제 정책 방향을 좀 밝히곤 했습니다. 이번 양회가 한국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은 과거에도 그런 양회를 전후로 해서 주가의 긍정적 요소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왔다라고 판단되고요. 우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후회 안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내수를 좀 총력으로 좀 부양해야 되고, 밖으로는 미국과의 어떤 무역 합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양회를 계기로 이 탄력적 통화 완화와 또 확장적 재정 투자, 또 선택적 소비 부양 같은 정책 확대를 전면화하는 한편, 즉각적인 농산물 수입 확대, 또 지적 재산권, 기술 이전 같은 이런 관행에 대한 근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스처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가 이 과거보다는 양회 효과를 과연 받을지 부분이 이제 물음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불안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이 반등하지 못하는 신흥국 통화 가치가 지금 이런 지수에 대한 예전만큼의 양의 효과를 못 볼 수 있다라는 지금 의견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주가가 좀 강하게 좀 반등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의 밸류에이션 부담도 지금 나오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그 미국과 중국 마찰 가능성이 지금 시장을 지금 뒤엎는 현재 상태인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중국 주식 투자 제한 같은 상징적 조치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마찰 가능성은 신흥국 통화 가치 개선을 더디게 만드는 요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중국 정책 당국 양회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생략할 가능성이 높고, 재정 정책 위주로 부양 강조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미국과의 1단계 무역 협정에 포함한 지적 재산권 강화를 구체할 경우에 미국의 성의 표시를 읽을 수 있어서 한 차례 마찰 완화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그 미국과 중국이
그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완화적 재수출을 취할지 부분도 역시 퀘스천 마크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중국은 이번 양회를 어떻게 보면은 그 기점으로 이 탄력적 통화 완화, 뭐 예를 든다면은 뭐 추가 지준율 인하나 선택적 유동성 공급이죠. 또 확장적 재정 투자,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선택적 소비 부양, 뇌구제 소비 확대나 이 온라인 소비 촉진 같은 이 정책 조합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뭐 즉각적인 농산물 수입 확대나 우선 외국인 기관의 투자한도 철폐 같은 이 유화적 태도를 취할지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양해가 예전만큼의 어떤 성과를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기대감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육류 공급 차질에 우려가 생기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6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역시 뭐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육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뭐 하지만 이제 추가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료가 있을지 부분은 시장에서는 여전히 의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뭐 고기 대란이라는 평가도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 이런 고기 대란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이고요. 뭐 수출로 돌리기에는 가격 경쟁력도 낮기 때문에 이 육류 가격의 상승 부분이 우리나라에 일어날까 하는 부분은 좀 물음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육류 관련 종목으로 본다고 한다면 최근 한 달 사이에 뭐 축산 업체죠, 뭐 푸드나무, 팜스토리, 그리고 이제 닭고기 가공 업체는 할인가 마니커 역시 좀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이제 미국과 유럽 같은 주요 축산국들의 육가공 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이 공급 차질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 지금 지난달 말이죠, 이 아이오와주 돼지고기 공장 가동을 잠정 중단한 바 있는데요. 이 스미스필드 푸드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초에 우선 그 돼지고기 가공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이오와주 돼지고기 공장 가동은 타이슨 푸드인데, 한마디로 글로벌 이 식품업체 어떤 그 탑에 속하는 타이슨 푸드와 스미스필드 푸드 같은 경우가 공장을 중단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미국 쪽에서의 어떤 돼지고기 가격에 대한 부분이 크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뭐 코로나19 영향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이 공장 가동이. 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도축장에 대한 가동률이 40%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뭐 생산 차질로 우리나라 육류에 대한 수입도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 육류 유통 수출협회에 따르면은 4월 중순까지 돼지고기 수입량은 19,460톤으로 전월 동기 대비해서 6.8% 감소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수급 불안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우선 추가 재료가 나와줘야 이런 그 육류 종목들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3월에 돼지 도축 마리수는 158만 마리로 전년동을 대비해서 10.3% 증가했는데, 재고 역시 쌓여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산 돼지고기 재고는 82,378톤으로 무려 6.7%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이었죠.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우선 소비가 우선 따라야 되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한 계약 연기와 또 경기 둔화 우려로 이 돼지고기 소비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도 봤을 때도 이 돼지고기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올라갈지 부분은 한번 좀 계속해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뭐 수출 수혜라는 얘기가 있지만 지금 가격 경쟁 면에서는 크게 밀립니다. 우선 3월 기준 한국의 돼지고기 1kg 가격은 3.21달러인데 미국의 1.61달러, 독일의 2.23달러에 비해서 주요 출산국들의 약 1.5에서 2배 수준이 우리나라에서 좀 비싸게 팔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태가 이 수출로 이어질지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최근에 가격 상승은 글로벌 육류 수급 문제보다 이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늘어난 가정 수요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그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부분은 좀 미지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게임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던 넷마블이 이 신작 출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할까요? 네, 최근에 NC소프트를 시작으로 게임주들의 실적과 주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주고 있는데, 이 넷마블이 지금 다른 게임주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약간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우선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하려고 넷마블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 뭐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 대만 애플 앱스토어 게임 매출 3위에 지금 지난 14일에 지금 기록을 했었고요. 구글 플레이도 매출 4위를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넷마블의 신작에 대한 부분과 최근에 이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2분기 때 영업이익이 좀 괜찮지 않을까 지금 평가가 많이 나와지고 있는데, 넷마블은 지난 1분기에 연결 기준 매출이 5,329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6% 늘어난 수치고, 다만 전분기 대비로는 4%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분기 주요 신작인 7개 대제 글로벌과 우선 A3의 얼라이브죠. 이 국내 버전 매출이 2분기부터 지금 긍정적 온기가 어떤 반영이 된다면은 2분기 턴어라운드도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이 두 게임은 3월 출시되면서 실제 1분기 기여도 높지 않았습니다. 7개 대제 같은 경우에는 4월과 5월에도 업데이트에 따라서 미국 애플의 앱스토어 매출순을 최상위권 오가면서 인기를 끌었고요. 이 스트레 얼라이브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 구글 매출 플레이 구글 플레이 매출도 4위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2분기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또 여기에 또 마케팅 비용도 2분기부터 감소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 때 이 넷마블의 행보도 좀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넷마블은 우선 해외상 개쪽으로 매출 규모를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의 경우는 지난 14일에 아시아 시장에 출시되면서 주요 국가 앱마켓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대만 지역에서 매출 최상위권의 이름을 올리고 있고,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매출 탑10에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유명 PC 게임이죠. 스톤에이지 지식회장 재산권을 활용한 신작 모바일 스톤 에이지 월드도 이 사전 예약을 좀 시작했는데, 우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 때도 여러 가지 게임에 대한 성과가 기대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넷마블은 이 스톤에이지 월드 같은 경우에 이 게임을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선보일 예정인데요. 우선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평가는 좋습니다. 원작 특유의 감성을 살리면서 이 석기시대 생활, 또 각종 폐쇄 모습을 이 3D 그래픽으로 구현에 대한 평가가 좀 좋게 나와주고 있고요. 또 이제 3분기죠. 3분기 때 본다면은 이 여러 가지 모바일 야구 게임이죠. 마고야구 2020도 국내 출시가 예정돼 있고, 또 4분기에는 이 세븐나이츠 2, 또 닌텐도 스위치 버전이죠. 세븐나이츠 타임 원더러 같은 부분이 연이어 출격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우선 2분기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시장에서 기대감을 주고 있는데 아직 주가는 덜 반영됐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주가에 대한 저평가 국면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시장의 상승이 시작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반면에 시장이 좀 오른 만큼 조정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시장의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이렇게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가 4월달, 5월달에 상승세를 크게 좀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은 지금 이제 기업들의 실적 기대가 지금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끝나지 않은 새로운 어떤 국면을 맞은 상황에서 이 어떤 조정 기간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한 주간 봤을 때도 코스피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전주 대비해서 5.8% 하락했는데, 특히 이제 SK이노베이션이나 SOE, 호텔신라 같은 이 대형주들이 최근에 이벤트로 인한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하향 조정이 또 이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실적 기대치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이 방어주나 그런 좀 시장과 약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음식료 업종을 볼 수 있겠는데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이 재고료에 대한 소비 증가가 시적 호조로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원 F&B도 마찬가지고 이런 음식료 업종 1분기 실적이 주가를 화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이제 KT죠. 이 통신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KT의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이제 비대면 언택트 문화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나 W게임즈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소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먼저 이 시각 레이더 영상입니다.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에 전국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mm 내외의 다소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최고 60mm, 강원 영동 북부는 많게는 12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최고 40mm, 그 밖에 수도권과 남부지방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비는 오늘 저녁에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오늘은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한낮에 서울과 광주, 속초 모두 17도에 머물면서 많게는 어제보다 10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느리게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비에 의한 세정 효과로 전국의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춘천 15도, 대전 17도로 대체로 서늘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에 소강 상태를 보이다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강릉이 19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개겠습니다. 한낮 기온 전주 17도, 부산과 대구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동해상의 물결이 최고 7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또한 서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영동은 내일까지 비가 오다 개겠고요. 금요일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또 한 차례 비구름대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